예,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배려와 타자 배려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혹은 다양한 사상에서의 배려 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배려, 나는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배려는 무엇이냐, 그리고 나 이외의 타자를 향한 배려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으냐, 이런 것들을 20세기 들어와서 서구의 관점에서 한번 간략하게 정돈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철학자 중에서 미국의 넬 라딩스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자기 배려와 타자 배려에 대한 어떤 배려를 교육적 차원, 철학적 차원에서 분류를 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한국적 시각에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배려와 타자 배려는 크게 보면 자아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람들, 주변에 이제 친밀한 사람들, 혹은 낯선 사람들, 동식물,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혹은 세상에 대한 배려, 이렇게 크게 한 5-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를 할 때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력이 있는 사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에 바탕해서 타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없는데 타자를 향할 근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 배려는 뭐냐, 가장 중요한 배려는 뭐냐, 먼저 자아에 대한 배려예요. 자기 배려예요. 그랬을 때 자아에 대한 배려가 크게 육체적 삶을 통한 배려가 있고요. 하나는 정신적 삶을 통한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삶을 통한 배려는 뭐냐? 육체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어떤 육체적 삶과 단순하게 내가 몸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훨씬 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복잡한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의미해요. 육체적 삶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숨 쉬고 있다, 걸어 다닌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었었어요. 그걸 왜 걸어 다니냐? 나오면 오늘 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가기 위해서, 학술대회 가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육체적 삶을 통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삶들, 의미 없는 삶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아주 유목적적인 활동을 한 후에 좀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목적적인 생활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유목적적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석을 그냥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육체적 삶에 대해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몸이 망가지기 일쑤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정신적 삶에 대한 배려는 뭐냐? 숭고함에 대한 고려예요. 숭고함. 그러니까 우리가 숭고함이라는 것은 뭐냐? 종교적 활동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의 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자고 그것은 숭고하다고 볼 수가 없죠. 숭고한 것은 나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찾아야 돼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자지만 동물적 수준이 아니고, 먹고 마실 때 음식을 볼 때 그 음식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거나 음식을 미학적으로 추출해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숭고한 정신적 삶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육체적 삶과 정신적 삶의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몸을 혹사시키거나 그냥 복합적인 신체적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정신적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곤란한 거죠. 자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아에 대한 배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직업적 삶을 통한 배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삶의 목적과 관련돼야 돼요. 그냥 직업을 얻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단순하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거나 어떤 그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자기의 적성과 희망과 꿈을 담을 수 있는 직장인지 아르바이트 자리인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르바이트 비용, 돈이 얼마냐, 페이가 얼마냐에만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직업적 삶을 통한 자기 배려가 전혀 아니죠. 삶의 목적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적 삶을 통한 배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가라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쉬는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쉰다 그러면은 육체적 피로가 쌓일 때 이 피로를 푸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가적 삶은 뭐냐 그러면은 일상에서 새로움과 신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올려진 자기 삶에 대한 배려. 그게 여가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여가를 즐길 때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더라도 오늘은 이런 형식으로 볼까 저런 형식으로 볼까 다양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앞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육체적 삶, 정신적 삶, 직업생활, 여가생활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자들을 위한 배려인데 타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친밀한 사람들이 있죠.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조금 먼 사람들이 있고 익명인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 공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은 친밀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뭐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익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지인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는 그 사람들을 친밀하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 타자 배려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친밀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등한 관계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비슷하다던가 그러니까 그러면 애정을 나눌 수도 있고 우정을 나눌 수도 있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상호간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건 A하고 B하고 수평 관계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냥 여기서는 뭐냐면 상호간의 역할 규정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너 나하고 일체감을 이룬다고 했을 때도 반드시 본분과 역할과 태도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성간이라면 애정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서로 배려를 형성할 때 우정으로 동성간이라면 우정으로 될 수도 있고 이성간에도 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선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평등한 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불평등한 관계에서 내가 우위에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배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우위에 있던 우위에 있지 않든 관계없이 불평하다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해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후배 관계 혹은 학생과 교사 관계 혹은 지도학생과 지도교사의 관계 혹은 동네 어른과 동네의 어린아이의 관계 이런 쪽에서 대부분 한국의 문화가 억압구조로 많이 드러나죠. 윗사람이. 그래 교사가 학생에게 억압할 수 있고 동네 어른이 억압할 수 있고 지도교수가 억압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자체만 가져도 타자를 배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배려할 기회를 언제든지 열어놔야죠.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없이. 그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저런 태도와 자세를 구체적으로 체득했을 때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자 배려 가운데서도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보다 더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낯선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냐 선입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 그 누구 이름 들어보니까 어쨌든데 하고 그냥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때로는 배제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입견을 갖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선입견을 버리거나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배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자 배려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지성인으로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동물이나 식물, 땅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물에 대한 배려, 그것도 타자 배려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도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반려동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집안에서 같이 친구처럼 같이 뭐 거의 평생까지 갈 정도로 아끼면서 기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 동물이나 식물, 땅, 하늘도 해당될 수 있고요. 뭐 다 될 수 있겠죠. 이런 시간과 공간,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환경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민감하지 않죠. 민감성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주변의 동물과 식물이 마구 죽어가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 중심으로 막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하고 혹은 댐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그 인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자연 파괴, 환경 파괴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한 게 아니라 둔감해져 있단 말이에요. 둔감하다고, 둔감. 맹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환경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질 때 동식물이나 땅에 대한 배려가 자리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 이 사회를 구성해 놓고 어떻게 살아가자고 해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떠들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질서의식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은 뭐냐? 자유와 평등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지킬 것은 지켜주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세상에 대한 룰을 우리가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한 배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목적이나 관심이나 능력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이렇다 저렇다 마구 얘기를 해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를 먼저 읽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 배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인간이 만든 세상이나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때 타자에 대한 배려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마지막 10번째 강의에서 자기 배려와 타자 배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배려죠. 나 자신에 대한 배려 없이 타자를 향하는 어떤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타자를 배려하기보다는 배려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려면은 타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배려. 그 자기에 대한 배려가 자칫 잘못해서 이기적으로 떨어지거나, 그죠? 이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오해해서 나부터 먼저 챙겨야지, 나부터 먼저 위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자기에 대한 배려도 객관성을 띠고 그것이 바로 타자를 위한 배려를 이어줄 수 있고, 타자를 대한 배려가 바로 자기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아에 대한 배려가 육체적인 삶이 되었던 정신적인 삶이 되었던 직업적인 삶이 되었던 여가적인 삶이 되었던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사물, 사상이나 세상에 대한 배려도 객관성을 띈 상태에서 어떤 합리적 기준을 갖고 타당한 상황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가면서 어떤 형식으로 하면 이 세상이 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배려와 지성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은 미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만은 10가지 주제로 펼쳐 놓다 보면 사실은 이런 다양한 배려가 또 너무나 중층적으로 얽혀 있고 해서 지성을 실천하는데 또 다른 어떤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시대마다 혹은 각 종교마다 동양과 서양이 갖고 있는 사상적 특징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 풍토에 맞는 배려 정신을 인류가 지속적으로 갖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21세기에 모든 그 세계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융화하고 통합하고 통섭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어떤 배려 정신들을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갖고서 심각한 그 선택과 그 다음에 개방된 마음, 이런 걸 통해서 그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익혀온 우리의 지성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데 배려 정신이 어떤 하나의 계획이나 모티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